네, 어, 9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0일 월요일 9시 저녁쯤 강의를 하게 된 문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 소리는 잘 들리실 것 같아요. 소리는 잘 들리실 것 같고, 네, 시작할게요. 들어오시는 분들 계속 들어오시면 되겠고, 어, 오늘 일찍 시작해서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일찍 맞춰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우리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음, 그 1시간 안에 마치고 싶어요. 근데 1시간 우리가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강사가 누구냐면 이제 강사분들은 음, 그 팩트 있는, 그쵸? 팩트 있는 강의를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고 빨리 맞춰주는 그런 강사가 능력 있는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강사도 초보이고요. 그리고 코인 거래도 초보예요. 근데 초보였던 제가 강의도 이렇게 PPT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기까지, 그리고 코인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까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초보인 분들이 거의 뭐 우리 코인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하면서 조금 쉽게 거래를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어렵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지금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 1시간이 나의 미래를 변하게 해줄, 바꿔줄 그런 도구이잖아요. 그래서 잠이 오더라도 졸리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1시간 꾹 참으시고 집중하셔가지고 하나라도 더 얻어가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진주에서 리트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꾸준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리트리에와 함께 고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로 제가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코인 종목을 고를 때 우리가 고야 차트를 보시면은 238개가 되나요? 200 몇십 개의 그 바이낸스 기반으로 해서 그런 코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코인 중에서 내가 어떤 코인을 선택을 해서 진입을 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어플을 한번 깔아보세요. 어플을 깔아가지고요. 거기서 어, 잡코인은 하지 마시고요. 너무 이렇게 시총 낮은 잡코인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국내에만 있는 김치코인만도 하지 마시고요. 그런 김치코인은 나중에 상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로서 거래량도 많고 괜찮은 코인, 비전 있는 코인들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하셔야만, 내가 설령 마이너스가 되어서 뭐 물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비전 있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그런 시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코인 종목들을 골라서 하시는 거고, 코인 개코 어플이라든가 코인 마켓캡이라는 이 어플을 까세요. 여기서 보시면, 코인 마켓캡에서 보시면요. 이제 1위부터 해서 코인 시총 그 순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한 50위 안에 드는 50위 안에 드는 이런 코인 종목들을 골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비트를 모아야 되고, 뭐, 리플도 모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각자 모으고 있는 코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내가 장투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어, 그 뭐죠? 메이저 코인
골라서 장투를 하기도 하고 내가 하루하루 수익을 네모로 해서 내가 목돈이 없어서 코인을 사놓지를 못한다. 내가 장투를 할 내가 시드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매일매일 내가 수익을 내므로써 그 수익을 가지고 내 비전 있는 코인을 계속 개수 모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짜보세요. 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캡처한 사진은 업비트, 비썸, 그리고 바이낸스에 있는 이런 코인 그 종류를 모르시는 분들 있죠. 이런 그 뭐죠? 테마를 잘 몰라가지고 어떤 코인에 내가 진입을 해야 되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디파이 코인이라든가 뭐 AI 코인이라든가 이런 거 요즘에 뭐 민코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RWA 뭐 이런 종목들을 골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 순서대로 해서 찾아보시면 되고 내가 나의 포트폴리오를요. 장투 목적으로서 내가 비전 있는 메이즈 코인을 어느 정도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고, 시드가 없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고야 프리미엄 차트를 보면서 수익을 내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일부는 출금을 하셔야 되죠. 무조건 코인을 계속 뭐 사모으기보다는 내가 그 돈을 출금을 해서 나의 생활비로도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의 뭐 반은 뭐 수익의 반은 개수 모으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지금 단타만 하고 알트 가지고 단타만 하고 수익 내어서 그 수익 가지고 내가 그냥 생활비로서만 활용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1년, 2년, 뭐 5년, 10년이 흘렀을 때 결국 나에게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게 되잖아요. 우리가 고야를 하는 이유도 정말 코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장투를 하셔야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비트를 조금이라도 0.0001개를 모으더라도 꼭 모으시면서 꼭 그렇게 고야를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야 프리미엄 차트는요. 자, 보시면은 7개의 알고리즘 수식이 들어있어서 코인 시장은 아주 급변을 하죠. 비트가 수시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정말 개미들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3분마다 체크를 해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이런 L과 S 시그널을 가지고 개미인 분들 그리고 코인에 처음으로 입문하신 분들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코린이 분들 아주 그런 초보자들을 위해서 상승을 한다는 뜻으로 L 시그널을 주고요. 하락을 한다는 뜻으로 S 시그널을 줌으로써 우리가 초보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수익을 더 극대화시켜주고 손실은 더 줄여서 거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이 거래소에 있는 그런 일반 차트만 가지고 거래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야 프리미엄 차트에 이런 시그널의 도움을 받아서 거래를 얼마든지 해서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 고야 프리미엄 차트를 보시면 이제는 이게 이런 강의가 굉장히 식상할 것 같아요. 다 뭐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이론적인 거를 다 거의가 다 아실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거고 내가 그 이론을 알았으면은 그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강사님들만의 또 그런 노하우와 팁들을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체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실전에서 거래를 어떻게 함으로써 수익을 더 많이 낼 수가 있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그렇게 실전에서 이제 나의 그런 실력을 키워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거는 뭐 한두 번만 들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또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제가 어, 빠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감기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마른 기침이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아래에 있는 시그널이 RSI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L과 S가 있는 RSI 시그널 그리고
자, 위에 있는 캔들에 나오는 L과 S, 그리고 L2, L3, 뭐, 그리고 S, LB, S2, S3, S1, SB 이런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캔들에 나오는 캔들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고야 RSI 하단에 있는 고야 RSI L 시그널이 나오고, 그리고 캔들 시그널에서 자, L2와 L3가 나오면 고야 상승을 더 높이 상승을 할 거고 더 오랫동안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알려주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L과 캔들 시그널에서 나오는 L2, L3와 L2, L3 시그널과 함께 조합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진입 타점을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S, 자, RSI에서 S 시그널과 똑같은 S2, S3 시그널이 나옴으로써 함께 우리가 조합을 해서 숏으로서 지금 선물에서는 숏이고 이제는 하락 가능성이 있고 하락을 더 크게 하겠구나. 더 깊이 하락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 L1과 LB 시그널이 나오면서 자, 계속 우리가 이제는 급등을 하죠. 급등을 하다가도 눌림목 있고 그런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상승을 하다가도 갑자기 틀어버리고 언제 틀었냐는 뜻이 바로 그대로 방향대로 올라가던 방향대로 그대로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LB 시그널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 그런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추세가 나오면 내가 손절을 할까 아니면은 그대로 둘까라고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로켓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제 비트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는 고인 시장은 아주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나옴으로써 내가 대응을 빠르게 해야 되겠죠. 수익이 나고 있으면은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는데 비트가 급락 시그널로서 로켓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빨리 익절을 하든지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반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시장에서 대응을 해서 빨리 나의 그런 포지션들을 대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하나의 단점이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코인이 횡보를 할 때가 있죠. 횡보를 할 때 L2 시그널이 나오거나 S2 시그널, 뭐 LB 뭐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거의 횡보일 때는 크게 변동성이 없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조건적인 건 없어요. 무조건적인 건 없고, 행보를 할 때 이런 시그널이 나왔지만, 자, 여기에서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 뒤로는 지금 진행이 안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그러면 지금 행보할 때 S2가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행보할 때 이거 나오는 거는 크게 뭐 대응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횡보가 끝나면서 나오는 S2가 된 거죠. 근데 여기 뒤에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횡보할 때 지금 시그널이 나와서 내가 어느 정도, 그냥 이거는 대응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횡보할 때도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자, 익혀 나가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고야 프리미엄 차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의 방향을 먼저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코인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비트가 먼저 움직이는 거, 비트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매수하려는 코인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항상 고야 프리미엄 차트라든가 아니면은 고야 우리 RSI 알람 시그널을요. 비트가 지금 지지 알람이 왔는지 저항 알람이 왔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프리미엄 차트에 들어가셔도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비트를 먼저 항상 추세를 보셔야 돼요. 비트의 추세를 확인하고 나서 거래를 하셔야만 손실률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트를 먼저 본다. 항상 비트를 체크하는 거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비트가 L이 떴네. 지금 여기 비트 지금 차트거든요. 비트가 L이 떴네. 그리고 캔들 시그널에서도 L2 시그널이 떴네. LB도 있고 루키 시그널까지 떴네. 자, 체크를 하시고 나서 그러면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코인 당연히 거의 뭐 100%가 거의 비슷하게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비트가 상승을 하면 걔네들도 상승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체크를 하고 나서 자, 우리는 자, 여기에 보시면은 7가지의 이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여기에서 1번을 체크를 해서 고야라인, 어,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고야라인 따로 설명이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고야라인이 위에서 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동평균선과 뭐 지지와 저항을 체크를 하시고, 하이킨 아시까지 체크를 해서 내가 추세를 지금, 상승 추세구나, 라는 근거가 확실히 섰을 때, 이제 진입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S 시그널이 나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고, 매도를 할까? 아니면은 비중을 줄일까? 분할 매도로 들어갈까? 라고 체크를 하시는 거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숏을 걸어서 아래로 향할 때 이제 수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도 항상 이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7개요. 우리 하는 성공 거래하기, 뭐, 7단계라고 하죠. 7이 아니라 7단계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제 진입을 타점을 잡으시는 거고요. 자, 진입 타점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야 라인 위에서 진입하는 거,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진입하는 거,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진입하는 거, 그리고 지지선에서 진입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타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핑크 라인이라고 해서 고야 라인이 있어요. 고야 라인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준 라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RSI L 시그널과 캔들 시그널에 있는 L2 시그널, LB 시그널, 그리고 그 시그널을 가지고 고야 라인 상단으로 올라왔을 때, 고야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왔을 때 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 만약에 고야 라인 여기 지금 1시간 캔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야 라인을 돌파했을 때 이 지점에서 그죠? 이 지점에서 진입을 하면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 1시간 캔들이기 때문에 상승을 해버렸네요. 상승을 해버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입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구상무님도 알려주셨지만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 반에서도 이렇게 양매수를 걸어서도 진입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야 라인 아래로 당연히 내려와서 고야 라인을 지지 삼아서 상승을 할 것이고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이동평균선 7일선을 지지 삼아서 또 내려왔다가 이동평균선을 지지 삼아서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거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죠. 상승 추세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구간에다가 알람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내가 바이낸스인 분들은 고야 알람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구간에다가 3개 정도 알람을 하시는 거고, 업비트에서 뭐 비썸에서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PT에서 이 구간에다가 3개 정도 알람을 해 놓으셨다가 알람이 울리면 내가 확인을 하는 거죠. 고야 라인 아래로 내려왔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 자, L과 여기에서도 그쵸? L과 L2 시그널이 나왔고 고야 라인을 돌파했을 때 진입을 한다. 그리고 S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자, 내가 진입을 하고, 이렇게 S2 시그널이 나오면요, 저 또한 S2 시그널을 S3 시그널 무시하고 버텨가지고 막 마이너스 크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항상 후회를 하죠. S2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정말 고야가 알려주는 시그널대로 내가 손절을 하든지 뭔가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뭔가 행위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고 버텨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S2 시그널이 나오면요.
어, 뭔가 이게 짧게 나온 시간을 갖다, 뭐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긴 해요. 그러면 내가 한 반 정도, 요즘에는 제가 반 정도 비중을 덜어내요. 그냥 반 정도 손절을 한다던가, 반 정도만 남겨놓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 반 정도 남겨놓고, 만약에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한다. 그럴 때 반 내가 손절했던 거, 다시 밑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뭐 수익을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야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야 라인을 지지 삼아서 올라갈 때 매수, 고야 라인을 저항 삼아서 내려와서 고야 라인을 뚫지 못하고 내려올 때, 이럴 때 우리가 선물에서는 숏으로서 진입을 하시면 되겠죠. 음. 그리고 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진입 타점 잡는 방법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서 보시면 고야 라인보다 그죠? 고야 라인보다 저는 이제 이동평균선 7일평선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7일평선이 캔들과 함께 붙어서 움직여요. 그러면 7일평선을 굉장히 많이 지지 잡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고야 프리미엄 차트는 어, 7일평선, 그리고 노란색 62평선, 노란색 22평선, 빨간색 62평선 3개가 있어요. 거래를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거래소에 120평선, 202평선까지 설정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202평선도 지지와 저항 역할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평선을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보시는 거고요. 초보자분들은 이것만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보시면요. 항상 체크를 하세요. 7일평선이 22평선을 뚫고 이렇게 크로스로 올라갈 때 정배열, 그리고 7일평선이 캔들을 감싸고 내려와서, 자, 내려와서 캔들을 감싸고 올라갈 때 거의 상승 추세가 나와요. 그러면서 22평선을 뚫고 62평선이 내려오면서 감싸고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정배열이라고 해서 상승 추세다,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 7일평선이 캔들을 감싸고 내려오고, 반대로 또 22평선이 다시 위를 크로스를 나면서 뚫고 내려오고, 또 62평선이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거는 역배열로서 데드 크로스 하락 추세다. 그래서 거래소 차트에도 이런 거를 설정을 하셔가지고요. 함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이런 걸 가지고도 내가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고야에서 알려주는 그런 L과 S 시그널을 먼저 체크가 되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보조 지표들을 참고하시면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L 시그널이 나오고, RSI에서 L 시그널이 나오고, 캔들 시그널에서 L2 시그널이 나왔고, 진입 타점도, 자, 7일평선이 캔들을 감싸고 올라갈 때 정배열로서 상승 추세이고, 그리고 이제 고야 라인도 자, 45도 각도로 올라간다. 이러면 상승 추세로서 내가 진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는 요즘에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저는 타점을 잡거나 그러진 않아요. 언제 어떻게 참고를 하냐면 볼린저 밴드는 횡보장일 때, 횡보장일 때는요, 횡보장일 때 우리가 고야 알람에서 지지와 저항 알람을 알려줄 때, 알람을 알려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움 많이 돼요.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행보를 하고 나면요, 행보할 때는 우리 볼린저 밴드 빨간색 상단선과 초록색인 하단선이요, 이렇게 좁혀져요. 좁혀지고 나서 좁혀진 채로 계속 행보를 하고 나면요. 어, 강력한 추세를 예고하는 시그널이라고 해요. 행보를 하고 나서 강력하게 올라가든지 횡보를 하고 나서 강력하게 하락을 하든지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횡보할 때 시그널들도 우리가 크게 대응을 안 해도 되고 큰 변화가 없기는 하지만 이런 S2 시그널이 그죠? 행보 끝에서 나온 S2 시그널이 행보 때 나온 줄 알았더니 아니네 라고 이제 아닌 거로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그래도 내가 1시간, 2시간은 내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횡보장일 때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서 아, 좁혀져 있네. 그러면은 뭔가가 지금 나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지선과 지지와 저항 매도 제일 타점도 좋고 제일 거래하기가 쉽고 수익 내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잠시만요. 물 한 잔 먹고요. 네, 그래서 자, 지지선은요. 여기서 우리가 5번을 누르면 지지선이 나오죠. 지지선과 빨간색 바이 1차, 바이 2차, 바이 3차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저항선 셀 1차, 셀 2차, 그리고 셀 3, 4, 5, 6차 이렇게 해서 저항선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예약 매수를 해서 바이 1차라는 거는 지금 매수 포지션이 유리한 지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 선에는 이 지금 바이 1차 이 선에는 매수세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예약을 걸어 놓으신 분들이 많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 금액대에서 내려오다가도 이 금액대에서 이 금액을 뚫고 내려가지 못하니까 이게 지지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은 또 바이 2차에서 지지선 2차까지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이제 예약 매수를 거시는 분들 있죠. 이 지지선에서 예약 매수를 거시는 분들. 그러면 항상 마중 나가서 1% 되기 전에 우리가 알람이 오듯이 1% 되기 전에다가 예약 매수를 하고요. 어느 정도 3개 정도 거미줄을 쳐서 예약 매수 이제 걸려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기도 하고요. 잠시만요. 아, 네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1차에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알람을 지금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약 매수를 하셔가지고 꼭 바이 1차, 바이 2차 이렇게 해서 이 주변에다가 알람을 예약 매수, 알람을 하시는 분, 알람을 설정해 놓고 진입을 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에다가 예약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어 보세요. 그리고 자, 저항선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캔들이 계속 맞고 내려오면서 여기에 지금 매도세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매도세를 뚫지 못하고 지금 내려온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진입을 하고 나서 이 지금 저항 뚫고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는 3, 4, 5, 6차 저항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저항선이 있으면 여기 저항 가기 전에 1%, 2% 전에 여기에서도 알람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항이 가까이 다가오면요. 내가 체크를 해보세요. 이 저항선을 뚫을지 못 뚫을지 아니면 이 저항선에서 내가 분할 매도를 들어갈지 분할 매도 들어가고 나머지를 홀딩 해볼지 여기서 아니면 올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75% 정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 25%로 홀딩을 해보고 홀딩을 해서 올라가면 뚫고 올라가면 그만큼 또 수익을 먹는 거고 만약에 나머지 25%가 하락을 하면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거 있죠. 감식감. 그죠? 스탑로스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도가 자동으로 매도가 되게 하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만 거래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까지 배우셔가지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보시고요. 굉장히 좋은 그런 지지와 저항 매매법이에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저는, 비트가,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비트만 보는 핸드폰이 따로 있어요. 비트 차트만 항상 켜놓는 제 공기계 폰이 있거든요. 그 폰은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하고요. 코인을 할 때는 비트 차트를 이제 켜놓고 보는 핸드폰이 따로 있어요. 그만큼 비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포지션을 잡고 있더라도 내가 알트를 가지고 지금 진입을 했고 수익이 나고 있더라도 항상 이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서 비트의 지지와 저항선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비트가 조정이 오죠. 비트가 조정이 오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지지와 저항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비트의 지지와 저항선을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아, 비트 지지가 지금 여기에 있네? 그럼 여기까지는 더 내려오겠구나. 아니면 이 지지를 뚫었어요. 그러면, 이 비트 지지 2차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더 내려오겠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지금 많이 길이가 길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하락을 조금 많이 하겠다.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반으로 비중을 줄이든가 아니면은 손절을 하고 다시 내가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수익률이 줄어들었으면은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적게 수익을 보고 익절을 하고 그냥 포지션 정리를 한다던가 그런 뭔가의 대응을 내가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트의 추세를 확인한다. 그러면 BT의 추세를 보려면 BT의 지지와 저항 체크를 수시로 하시고 BT의 추세선도 그어보고요. 이거는 아직 초보자분들은 하실 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비트 추세를 확인을 하면서 거래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금 비트의 알람을 가지고 비트의 지지와 저항을 알려주는 알람을 가지고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건데 저는 그래요. 어, 비트는요. 음, 비트의 차트를 이제 비트가 항상 거의 90% 이상이 비트에 이렇게 보다 보면 비트랑 반대로 움직이는 코인이 하루에 뭐 두세 개씩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거의가 지금 비트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들의 차트 분석은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의 차트를 지지와 저항을 체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비트를 놔두고 내가 포지션 잡고 있는 그 알트의 어, 차트 분석은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가 지지가 왔고 알트에는 지지가 안 와도요. 비트가 지지에서 반등을 하면 그 알트도 그냥 그 자리가 거의 지지가 되고요. 그리고 비트가 반등을 해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면요. 그 알트 또한 그냥 비트 따라 내려가면 그 위치가 저항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를 체크를 하시는 거지 굳이 알트 체크하시면서 저는 그렇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거의 비트만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비트랑 반대로 가는 경우는 조금 체크는 하기는 하죠. 체크는 하지만 그래도 비트가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비트를 차트를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보는 견해가 넓어지고 깊이 있게 그리고 넓게 멀리 이렇게 보게 돼요. 지식도 쌓이고 어느 정도 보는 눈도 넓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지금 RSI 알람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를 한 달에 100달러를 내고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세요. 100달러 아깝지 않습니다. 100달러 아끼려다가 더 손해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달러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100달러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요. 얼마든지 수익 더 크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요. 알람이 오죠. 자, 계속 알람이 왔을 때 BTC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비트가 지금 매 시간마다 알람을 알려줬어요. 여기 지금 이 금액이 바이낸스에 6만 950달러가 지금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1% 되기 전에 지금 되기 전입니다. 하고 계속 거의 매 시간마다 알람이 왔었거든요. 그때 보시면요. 그때 내가 저장해 놓은 코인 20개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장해 놓은 코인도요, 비트가 계속 지지 알람이 오면 얘네들도 다 거의가 지지 알람이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제는 비트가 이제 지지가 왔으면 내가 지금 진입을 해야 되죠. 여기서 골라서 진입을 해야 되면
어느 정도 거래 차트를 보죠. 거래량을 보면 차트를 보고 거래량도 들어가서 보고, 그쵸?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종목을 골라내는 거지, 막 또 진입을 하지는 않죠.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1차 지지. 여기서 지금 알려준 지지가 이 선이에요. 이 노란 선 있죠? 이 노란 선에서 지지를 알려주고, 자, 1시간 캔들이거든요. 이렇게나 높게 반등을 했어요. 자, 비트 지지를 계속 이렇게 알려줄 때는요. 아, 강력한 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지금 지지구나. 그러면 다른 알트 종목들도 반등을 할 것이고, 비트가 반등을 할 거니까, 그렇게 눈치를 채시면 되세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지금 비트가 1차 지지, 2차 지지, 이렇게 해서 2시, 지금 2시 13분에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알람이 왔거든요. 알람이 왔을 때 1차 지지, 2차 지지가 거의 비슷한 같은 시간대에 왔기 때문에 거의 여기가 비슷한 금액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지가 어디냐면 이 빨간 선 있죠. 이 빨간 선 지금 아랫부분에 이 빨간 선이 지지예요. 이것도 1시간 캔들이거든요. 이 지금 빨간 선을 제가 지지선을 그어놨어요. 여기에서 자 보세요. 이렇게 반등을 한 거거든요. 반등을 해서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한 거고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게 이 노란색 지지였고요. 그 전에 여기에서 지지를 알려준 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지를 알려줬어요. 지지를 알려주면은, 아, 여기가 지금 계속 행보를 하면서 비터 지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가 눈치를 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좀 보시면요. BTC만 계속 뭔가, 바이 원, 바이 투 계속 알람이 울린다. 그러면 BTC를 한번 검색을 하는 거죠. BTC 검색하니까 새벽부터 계속 여기서도 계속 BTC, 지지입니다. 1% 전입니다. 하고 계속 알람이 왔었거든요. 그때 여기서 보시면 이거 지금 하늘색 선 있죠. 여기가 BTC, 비트 지지예요. 여기서 알려준 지지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장점이 뭐예요? 우리는 비트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게 먼저죠. 여기에서부터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지금 우리가 고야 알람을 안 하고 고야 차트를 못 보는 사람들은 어디가 지지고 여기서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당연히 밖에 분들은 모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야에서 이 알람을 활용해서 하는 분들은 아, 이렇게 지금 상승을 했는데도 다시 지지가 와서 알려주네. 상승을 했는데도 다시 여기 비트를 지금 상승을 했는데도 다시 조금 약간의 하락을 해서 다시 지지를 알려주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지지를, 그쵸? 비트가 상승을 하고, 알트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상승장에서도 지지를 찾아서 알려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서워서 진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지를 찾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진입을 해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선은 노란 선은 저항선이 되겠죠. 여기서도 맞고 내려가고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던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트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런 잠깐만요.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제가 비트를 보는 비트 이제 이런 그 고야 차트거든요. 자, 비트를 보시면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거는 뭐죠? 볼린저 밴드거든요.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선, 그리고 고야 라인 선이에요. 자, 고야 라인 선을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도 체크를 해보시고, 자, 여기에서는 지금 고야 라인만 가지고 체크가 된 거죠. 그러면 자 비트도 RSI L 시건을 그리고 캔들 시건을에서는 L2 시건을 그러면서 고야 라인 45도 각도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왔고 이동평균선도 7일평선과 함께 지금 상승을 하네. 그러면서 정배열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항상 비트를 캔들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알트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또 차트를 한 번씩 분석을 하시는 거지. 비트 빼고 그 알트 종목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 캔들 우리가 거래소에 있는 비트 차트를 보시고도 비트의 차트를 보고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고야 프리미엄 차트에서 트레이딩 뷰 차트를 보시면요. 15분 봉전어 바꿔가지고 비트를 보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큰 그림을 이제 그려서 볼 때는 월봉, 주봉, 일봉, 4시간 봉
그리고 1시간 봉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시는 거고, 체크를 해가지고 그 큰 그림 속에서도 상승 추세로 가겠구나. 4시간 캔들을 보면, 일봉을 보면서도 상승 추세이구나. 그치만 그 일봉 차트 안에서는 1시간 봉으로 보다 보면은 크게 보면은 상승이지만 1시간 봉을 보고 분봉을 보다 보면 하락 추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체크를 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버텨서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는 거지. 무조건 15분봉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3분봉만 보고 있어도 안 되세요. 저는 항상 큰 봉도 체크를 하지만 내가 진입을 할 때는 3분봉을 보고 타점을 더 1시간 봉보다 15분봉보다 더 타점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3분봉을 보고 진입을 하는 거고 체크를 할 때는 거의 15분봉을 체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진입을 하고 나서 포지션을 잡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것도 추세선을 어느 정도 그으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도 삼각수렴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도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면서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면서 상승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거래를 해보시는 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체크가 되겠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분할 매수는 우리가 고야 프리미엄 차트가요. 지지를 알려주는 게 타점이 훨씬 고야 라인보다 이동평균선보다 타점을 더 잘 잡을 수가 있죠. 더 아래에서 잘 잡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지지를 뚫고 내려가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랬을 때 분할 매수하는 방법인데 어, 이것도 뭐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내가, 근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처음 1차 진입할 때 거의 나의 시드를 50%를 분할 매수 하라고 했더니, 뭐 몰빵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몰빵 그렇게 막 100% 처음부터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조금은 많이 고쳐지신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본인들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몰빵하니까 안 되겠구나. 본인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근데 분할 매수를 하랬더니 내 시드의 50%를 먼저 1차로 들어간다. 땡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다행이지만 어쨌든 코인은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지그재그 모양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50%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50% 가지고 올라가도 상관없고 수익 나죠. 그리고 한 번 내려갔을 때 한 번 더 한 번 더 진입을 하게 되면 몰빵 들어갔다. 그래서 다행히 수익이 나면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더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비트에 악재가 있다거나 비트의 조정으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그때는 이제 물려있는 경우도 생길 거고, 빠르게 어느 정도 약간의 하락에서 빠르게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원화 있죠. 시드를 한 50%는 남겨둬야 된다. 왜냐하면, 비트가 하락을 하면 내가 분할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물타기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1차 매수 1,000만 원이 있다면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을 5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한 코인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3차 정도 분할 매수를 하시면 돼요. 30만 원, 30만 원, 80만 원, 60만 원, 60만 원, 120만 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금액대가 높아지면 평단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절대 몰빵하시면 안 된다. 비중 투자만요. 우리 이렇게 비중을 잘 지켜서 거래를 하시면 굳이 막 물리거나 물려도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었어. 내가 S2가 나와서 대응을 못했더라도 못하고 마이너스가 되었더라도요. 내가 시드가 갖고 있으면요. 비트 반등할 때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물타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탈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수익 구간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손해보지 않고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몇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이제 알람을 지금 RSI 지지와 저항 알람을 가지고 최근에 거래했던 것들이에요. 최근에 거래했던 것들인데, 이거 먼저 생각났을 때 알려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물어보시잖아요. 여기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고야 차트는 바이낸스 기반이기 때문에 시세가 바이낸스 시세로 달러로 해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OPT에서 찾아요? 비스에서 알 수가 있나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금액대가 나오죠. 그리고 바이낸스 뭐 차트를 보고 그런 금액을 보고 시간을 보시면 돼요. 자, 1% 되기 전에 이 지금 6만 6만 뭐죠? 557달러. 지금 1% 되기 전입니다. 여기가 지금 바이 1차 시세선입니다. 지지선입니다. 1% 되기 전에 알람이 왔어요. 그러면 시간을 한번 보세요. 2시 13분에 왔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바이낸스에 가서 뭐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보시면요. 어피티에 오셔가지고 내가 어피티에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 1시간 봉을 보시던지 뭐 15분 봉을 보시던지 상관없죠. 2시 13분에 차트가 캔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러면 대강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지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하셔가지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그냥 쉽게 거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비트가 1차 지지가 왔어요. 비트 캔들이 이렇게 하락을 해도요, 크게 무섭게 하락을 하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캔들이에요. 그랬을 때, 자, 지지가 계속 지금 여기 다른 종목들도, 알트들도 지지입니다 하고 계속 지금 왔거든요. 그때 BTC 여기서 제가 진입을 했던 거예요.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여기서 지금 홀딩을 해서 지금 9%까지 그때 수익이 났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자, 비트가 지지가 왔죠. 지지 지금 알람이 왔죠. 그러면 알트 종목들도 지금 계속 이렇게 지지라고 알려줬거든요. 2시 13분, BNB는 1시 13분 이렇게. 이날 이제 지지죠. 지지선에 왔고, 그럴 때 제가 지금 캔들을 남겨놓지는 않았어요. 그럴 때, 자,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던 거예요. 같은 날. 비트와 함께 체크를 해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이 알람을 활용을 제대로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알람이 안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안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지기 때문에 알람이 왔죠. 근데 비트가 하락을 하니까 그 지지선을 뚫은 거죠. 내려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또 밑에서 지지가 만들어지죠. 또 지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계속 지지 알람이 1차, 2차, 3차 쭉 내려가면서 알람이 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거기는 지지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안 맞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그 알람이 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배우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가 하락을 할 때는 알람이 그쵸? 바이 1, 바이 2, 3, 4, 5, 6까지도 오는 거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2차, 3차, 4차? 그러면요, 계속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손절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지켜보시든지, 아니면 진입을 하지 말든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하는 거지, 무조건 이게 지지가 왔다고 해서 비트가 하락을 하는데 계속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지지 알람이 와도요. 비트 추세를 확인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비트 차트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오늘 비트가 아픈 날이 아니고 비트가 슬픈 날이 아니네. 그러고 기분이 좋아서 상승을 하는 날. 그런 날에 진입을 하면 굉장히 수익률도 좋고 수익률도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비트가 슬퍼가지고 막 하락을 하는 날 있죠. 막 내리는 날 있잖아요. 아픈 것 같고 막 슬픈 것 같고 그럴 때는 나도 참으세요. 그럴 때는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참으세요. 비트가 진정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다가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다른 애기들은 다 저항 알람을 줬죠. 근데 월드가 이제 지지가 알람이 왔어요. 이럴 때는 초보자분들 진입하시면 안 되죠. 셀이 왔다는 거는 그만큼 비트가 반등을 해가지고 비트도 상승을 했고 이런 애기들도 상승을 해서 저항선에 왔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건데 월드 같은 경우는 비트랑 반대로 가서 혼자 하락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가 왔는데
뭔가 저도 그쵸 이런 날은 참아야 되는데 진입을 하고 싶어서 진입을 해가지고 짧게 이제 먹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셀이 와 있을 때 저항 다른 거는 막 저항인데 이렇게 반대로 혼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어, 진입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도 저 보시면요. BCH, 비트코인 캐시예요. 캐시도 검색을 해보시면 매 시간마다 계속 새벽부터 지집니다, 지집니다, 지집니다 하고 지지선에 지금 다 왔습니다 하고 계속 알람을 줬죠. 그랬을 때 차트를 보시면 횡보를 했어요. 계속 횡보를 했죠. 계속 횡보를 하고 나서 자, 한번 보세요. 볼린저 밴드가 어때요? 좁아져 있죠. 횡보를 하고 나면 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강력한 뭐 이렇게 추세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거의가 지지에서 알람을 주면서 횡보를 할 때는요 상승을 해요. 저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수익 먹은 거 꽤 많이 있거든요. 계속 횡보를 할 때 그거 체크 한번 잘 해보세요.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지지에서 횡보를 할 때예요. 그러고 나서는 위로 돌파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내고 비트코인 캐시가 그날 계속 계단식으로 계속 이번에 최근에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같은 이제 이더예요. 이더가 이것도 매 시간마다 행보합니다. 행보 중에 지지입니다. 지지입니다. 지지 1차 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알람을 줬죠. 알람을 줬는데 제가 이날은 이더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었어요. 미리 제가 진입을 해가지고 기다려다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지지입니다. 알려주고 비트도 지지입니다. 하고 알려주고 횡보를 하고 있다. 이럴 때, 자, 캔들 이거 차트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저는 15분 봉 바꿔서 봅니다. 뭐 이동평균선이라든가 고야라인이라든가 정배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하라고 배웠죠. 그러면 자, 이런 구간에서 내가 물타기를 한다던가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 들어간다던가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 매수를 했더니 평단이 여기로 내려왔어요.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수익 났었거든요. 여기 평단이 내려왔을 때, 자, 캔들을 보시면 아직은 상승 추세로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지 알람을 받을 때는요, 무조건 여기에서 1차 진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지가 오면은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지네? 그러면 지지선이네, 곧 반등하겠네.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거나 뭐 물려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강의 때 알려드린 뭐 물타기라던가 물타기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어플에다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평단이 이만큼이고 시드가 이만큼 들어가 있고 거기에 지금 내 평단이 이런데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 평단에 이 금액대가 들어가면 내 평단이 어디쯤 올 것이고 어디 금액이 되겠다라고 그거 체크하는 제 물타기 어플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내 평단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 오겠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탈출이 되겠고 얼마든지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겠구나. 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거래를 하면서 응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제가 자료는 예전에 자료도 많이 있는데, 자, 마무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뭐, 이렇게 7가지의 그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진입 근거가 없으면요. 내가 지금 고야라인 상방을 뚫었을 때 진입을 한다던가 정배열이라든가 그쵸? 지지선에서 들어간다던가 이런 근거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진입 근거가 없으면 그 진입 근거가 나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거 있는 매매를 하시고요. 그런 진입을 할 근거가 없으면은 쉬세요. 쉬고 계시다가 나오면은 거래를 하시는 거고 진입을 하시는 거고 처음에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냐면 처음에 입문을 하셔가지고 재미있기도 하고 빨리 돈을 벌고 싶어요. 우리가 구독료가 들어갔고 내가 이 시드를 가지고 지금 얼마의 수익을 내야 되고 그런 마음이 급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급하신 분들은요. 욕심이 100% 들어가요. 욕심 100% 들어가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공하지 않아요. 성공 절대 못합니다.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욕심이, 다급한 욕심이 들어가면요. 100% 실패하거든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 그냥 허투루 들으시거든요. 분명히 명심을 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런 욕심, 다급한 욕심은요. 내 코인 이 거래 무조건 실패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다렸다가 내가 연습을 하는 거는 연습량은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10,000원, 20,000원만 가지고 연습을 하라고 하죠. 진입을 했을 때 내가 손절을 해도 내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리스크가 없는 금액으로 연습을 해야만 연습 횟수도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수익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드를 넣고 거래를 하면요. 욕심이 들어가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건 100%거든요. 꼭 명심하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자, 이것도 진입을 하거나 저도 이런 경우 실패를 많이 했어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거래를 잘 못하세요. 빨리 진입을 하는 거죠.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면 더 평단이 좋고 편하게 거래할 수가 있는데 진입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거죠. 진입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세요. 그러면 지켜보다가, 그쵸? 그렇게 했을 때 내 평단도 좋아지고 편하게 거래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실패를 많이 한 케이스예요. 실패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내가 또 빠르게 진입을 했구나. 이왕 기다릴 거 그냥 밖에서 기다렸다가 진입을 할 걸, 기다렸다가 들어올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쳐야 될 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자기 기준을 세워서 리스크 관리를 하세요. 거래를 하다 보면 정말 무지성으로 막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무지성으로 버티다 보면은 손실 금액도 크지고 그리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청산까지 가거든요. 내가 1% 되면은 50% 매도하겠다. 2% 수익이 나면은 또 50% 매도하겠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 이런 걸 봤을 때요. 자, 과거 데이터를 보고 한번 보세요. 자, 보조지표. 음,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거 데이터죠. 이런 거는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면 몇 프로를 먹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쉬워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죠. 여기서 진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실제 거래를 할 때는 여기서 내가 이만큼 올라갈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라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항선이 있다면 저항을 맞고 내려갈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보고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몇 프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더 올라갈 줄 알고 내 생각이 들어가서 더 올라갈 줄 알고 놔뒀더니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5% 수익 나던 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진입을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50% 매도를 해서 챙겨 놓고 다시 수익이 난다. 그러면 다시 또 50% 나서 수익을 챙겨 놓고 그렇게 해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다. 몇 프로 되면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 나의 기준이 세워져 가지고 거래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준을 세워서 그런 리스크도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네이버에서 이런 말을 봤어요. 정말 공감 가는 내용이었어요. 손절은 자산을 잃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자, 손절가를 우리가 정하죠. 손절가는 정하셔야 돼요. 손절가를 정했으면 그 손절가에 다가오면요. 가차없이 무조건 반드시 필히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손절가를 정해서 손절을 하게 되면 그 손절 금액은 다른 거래를 하면서 얼마든지 복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손절은 얼마든지 복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손절이 나 자산을 지킨 거죠. 근데 내가 손절가가 왔는데도 손절을 못하고 손절가를 뭐 안정해가지고 마이너스 몇십 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가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물에서 청산을 당하게 되면 그 금액은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이거 정말 공감 가는 내용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도 정말 굉장히
그 깊은 높은 그런 스킬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이 손절을 못하고 전문 트레이더들 분들도 손절을 하거든요. 정말 가차없이 손절을 한다고 하죠. 그런 전문가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손절가를 정해서 손절을 해야 될 때는 손절을 하셔야 돼요. 손절을 하시고 내가 근거를 잡았는데 내가 잡은 근거와 만약에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 아니네? 그럴 때는 가차없이 손절을 하시고 지켜보다가 다시 진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그럴 때는 뭔가 내 의식이, 내 생각이 흐트러져 있을 때는요. 다시 생각을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게 내 시드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면서 그런 정말 중요한 거는 욕심 버리시고 우리 고야가 알려주는 대로요. 알려주는 대로 내 생각 버리고 알려주는 대로 시간을 따라서 하시다 보면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요. 거래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비트가 정말 미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비트가 정말 막 밉상 지을 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많았죠. 그러면 지금은요. 시드를 크게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시드를 지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요, 거래를 쉴 때는 좀 쉬었다가 시드 잘 지키고 있다가 장이 살아나면 다시 그 시드로 또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야가 알려주는 대로 시간을 대로 하시면서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금속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금속은 되었나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음소거 안 되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소거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타기 어플요? 물타기 어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에 보시면, 몇 번에 있죠? 한 유튜브 검색을 하셔가지고, 제가 2월인가 3월 달에 강의한 자료에 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물타기 어플. 거기 강의 자료에 있을 건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